네, 파트 2 성격 심리 가보겠습니다. 블락의 자료 범주, LOTS, L 생활기록 자료, O데이터 관찰자 자료, T데이터 검사 자료, S데이터 자기보고 자료 있고요. 4대 연구는 인상 장면에서 한 개인을 집중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거고요. 상관 연구는 변인들 간의 방향과 크기에 관심을 가질 때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실험 연구는 변인을 통제하여 다른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밝힙니다. 성격의 구조 원초와 자아, 초자아 있고요. 원초와는 정신적 에너지의 저장소고, 자아는 원초와 욕구를 외부 세계의 제약 고려 조직적, 합리적, 현실지향적 현실 원리이고요. 초자아는 사회 규범과 행동 기준들을 내면화 있고 도덕적 원리를 따릅니다. 심리정적 발달 단계는 구강기, 학문기, 당근기, 장복기, 생식기 순서로 있고요. 프로이트 성격 이론의 특징은 한 발달 단계에서 욕구가 지나치게 만족되거나 저해될 때에만 고착이 일어납니다. 부적은 성격이 되면 우린 다양한 방어 기제를 사용하고요. 프로이트와 에릭슨 성격 이론의 차이는, 프로이트는 성격이 인생 초기에 결정된다고 했고 에릭슨은 평생 된다고 했고요. 프로이트는 본능을 강조하고 에릭슨은 심리 사회적을 강조했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입니다. 의식, 자아에 의해 지배되는 부분으로 태도와 기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도는 자아가 가는 정신적 에너지의 방향으로 내향적, 외향적, 상보적이고요. 자아나 자기가 있습니다. 자아는 의식 세계의 중심, 주체 나로 체험되고요. 자기는 모든 무의식과 무의식의 주인, 객체로 느껴집니다. 개인 무의식은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거고요. 그것이 억압되었거나 망각되어 있는 상태예요. 콤플렉스는 충격적 경험에 의한 정신 내용이 모여있는 감정 덩어리고요. 콤플렉스의 문제점은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되는 거고요. 분석 심리학의 목적은 콤플렉스를 해소하고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이에요. 종류는 자아 콤플렉스, 그림자 콤플렉스, 원형 콤플렉스, 의식,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이렇게 있고요. 의식은 개인이 쉽게 기억해내거나 비교적 쉽게 발견되는 거고, 그림자 콤플렉스는 자아가 기억해내지 못하는 과거의 개인적 억압적 경험에 의한 것이고요. 원형 콤플렉스는 개인의 경험이 아닌 인류 본연으로부터 개인에게 전이되어 온 것입니다. 집단 무의식은 사람들이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공유해온 모든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가정하는 자신의 역할이고요. 기능은 자아로 하여금 외부 세계의 경계를 맞게 해주는 것이고요. 겉으로 표현된 페르소나와 내면의 자기가 너무 불일치하면 표리부종한 이중적인 성격으로 사회 적응에 곤란을 겪게 됩니다. 페르소나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합니다. 아니마는 남성적 무의식 속에 있는 여성적 요소고요. 아니모스는 여성적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적 요소입니다. 그림자는 의식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개인적인 무의식의 내용이에요. 무의식의 의식과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림자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서 의식이 통합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성격 발달은 자기를 실현하는 개성화의 과정입니다. 개성화 방법은 무의식을 의식함으로써 가능하고요. 분석 심리학의 상당 목표는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정신원리를 의식하고 개성화 과정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성격 평가 방법엔 꿈의 분석이 있는데요. 보상 기능과 예시 기능이 있습니다. 보상 기능은 의식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의식이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음으로써 마음의 평형을 유지하는 거고요. 예시 기능은 꿈이 미래를 예견하고 조망해 주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어는 객관 단계 해석과 주관 단계 해석이 있는데요. 객관 단계 해석은 꿈 내용을 현실, 의식 상황에 하는 거고, 주관 단계는 꿈 자체가 갖는 의미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꿈이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확충법을 사용합니다. MBTI 아시죠? MBTI, 각 개인으로부터 외부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하는 기능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질서정연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몇 가지 특징인 경향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적극적 심상은 환자에게 명상하도록 집중시켜서 그 이야기를 글로 쓰거나 그림으로 이야기하거나 춤으로 표현하게 하고요. 무의식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활동에 자아의식이 휩쓸리지 않고 그 움직임을 관조하여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분석심리의 상당 과정은 고백, 명료와 교육, 변형 단계입니다. 고명, 교변. 네. 명료화 단계는 정서적이거나 직접으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 전이와 역전이 탐색, 무의식적 내용을 표현으로 이끌어낼 수 있게 되고요. 교육 단계에서는 자신의 성격에 대한 통찰, 내담자의 페르소나 자아에 초점을 맞춰서 현실적인 사회 적응을 하도록 합니다. 변형 단계에서는 자기 실현에 대한 변화 도모하고요. 개성을 지향합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생활양식은 4, 5살 때 형성된다고 했어요. 지배형은 부모가 지배하고 독재하는 독재형으로 통제하는 독재형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나타나는 생활 양식이고요. 지배적 공격적이고 활동 수준 높고 사회적 관심이 없습니다. 기생형은 과잉 보호하고 활동 소중과 사회적 관심 모두 낮고요. 회피형도 활동 소중과 사회적 관심 모두 낮아요. 그다음 사회적 유형은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 모두 높은 거고요.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행동은 생활 양식입니다. 열등감 콤플렉스의 원천은 기관 열등감, 가행보호, 양육 태만입니다. 우월성 추구의 특징은 긍정적 방향은 타인의 복제를 추구, 부정적 방향은 이기적 목표를 추구합니다. 허구전 최종 목적론인데요. 모든 인간의 행동은 목적을 갖고요. 성격이 과거에 대해 결정되기보다는 미래를 지향하면서 형성됩니다. 그 다음 생활 양식을 결정하고 성격을 통합해요. 성격 평가 방법은 초기 기억, 꿈 분석, 출생 순위 분석 이렇게 있고요. 상담 과정은 좋은 상담관계 형성, 생활 양식 탐색하는 게 있고요. 목표는 생활 양식이 삶의 가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자기 이해와 통찰을 촉진하고요. 재정향은 해석을 통한 내 남자의 통찰을 실제 행동으로 전향합니다. 그래서 상담가는 좋은 상담관계 형성, 생활 양식 탐색하는 해석, 다음 재정향 하는 거죠. 다음 상담 기법 보겠습니다. 격려는 자신 내부의 자원을 스스로 위해 선택하고 생활을 이끄는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추 누르기, 유쾌한 경험과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번갈아 가면서 생각하게 하죠. 역설적이도 있고요.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 내 남자의 치료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 내 남자가 마치 목표를 이룬 것처럼 행동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통찰력을 제공하고 재정학을 용이하게 해요. 내 남자 스포의 침뱉기, 상담자가 내 남자가 행동 방식 못하도록 하는 거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내 남자한테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신의 증상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자기 포착하기, 내 남자가 반복적으로 범하는 부정적인 행동을 자각하게 해서 그러한 행동을 방지하도록 돕는 거죠. 내 남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각 능력을 발달시키게 되고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악동 피하기는 분노, 실망, 고통과 같은 감정 호소로 상담자를 통제하려는 내 남자의 의도를 간파하여 상담자가 그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는 기법입니다. 자, 에릭슨 프레이트 비교하겠습니다. 성격 발달의 본능적 측면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측면을 강조한 것은 에릭슨이죠. 그리고 원처보다 자아를 강조했고 프로이트가 본능을 주로 강조한 반면 에릭슨은 전체 성격 형성의 문화사의 역사의 영향을 인식합니다. 일단 성격 형성이 과학뿐 아니라 미래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는 일단 덕목부터 보면 희망, 의지, 목적, 유능성, 충실성, 사랑, 배려시에 있어요. 그래서 희, 이, 목, 유, 충사, 배지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앞에 거는 이렇게 외웠어요. 신뢰감 대 불신감,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책감, 근면성 대 열등감, 자아, 정체감 대 역할운동, 친밀감 대 고립감, 생산성 대 진체감, 자아 통합 대 절망감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마르시의 정체감 상태, 정체성 혼란, 유실, 유해 획득 있습니다. 혼란은 위기 전형 둘 다 없는 거고요. 유실은 이제 부모 요구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없어요. 전념만 있어요. 근데 유예는 위기만 있어요. 이게 이응이 두 개니까 이렇게 세 개까지 4개까지 이렇게 된다. 위기, 유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전체적 정체성 획득은 위기 전념 모두 있는 거고요. 매슬로우 욕구 위계, 승리적 욕구, 안전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존중 욕구, 인지적, 심리적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순서대로 가고요. 결핍 욕구는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고, 성장 욕구는 존재 자체에서 발생하고 정상과 자아 실현 하고요. 결핍 욕구는 충족되면 감소되고, 성장 욕구는 증가됩니다. 결핍 가치와 성장 가치. 결핍 가치는 구체적인 목표 대상에 지향된 가치고요. 성장 가치는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성장 가치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메타병리는 인간 성장 가치 충족의 실패와 관련해서 자기 성장이 방해되는 것이고요. 현대인에게 보이는 존재의 병, 권태, 허무감 이것이 메타병리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에너페 이어지온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있고요. 로저스 성격이동 특징에는 성숙, 적응, 정신건강 지표 있고요. 자기개념 측정 큐셔터하고 임의 분석도. 그 다음에 형용사 체크리스트 사용합니다. 문제 행동의 원인에는 경험에 대한 폐쇄적, 자기개념과 자신의 체험의 불일치, 인간은 기본 욕구인 긍정적 자기 존중을 얻기 위해 일어나고요. 자신의 행동을 선택적으로 지각해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 반두라의 사회인지이론 상호결정론은요. 인지 및 다른 사람 요인과 그가 처한 환경 및 그 행동의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한다고 합니다. 관찰학습은 우리 모델링이 생각나죠? 모델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델의 특성, 관찰자의 특성, 행동과 관련된 보상 결과입니다. 과정은 주파제동, 주의파지 재생 동기하고요. 자기 효능감, 개인이 특별한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능력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아 존중감은 자기 가치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지만 자기 효능감은 개인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수반합니다. 원천으로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이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 경로는 자기 관찰, 판단 과정, 자기 반응입니다. 그의 정신영도적 관점에서 설립받은 개인 대인관계 이론이 있고요. 불안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했고요. 방어기제, 해리, 병렬적 왜곡, 승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리는 자기 역동성과 부합되지 않은 행동, 태도, 욕망을 의식적 자각으로 배제시키는 거고요. 병렬적 왜곡은 타인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자신이 경험해왔던 나쁜 관계에 의해 편향되거나 왜곡되는 것이고요. 승하는 자신에게 혼란을 주는 위협적인 충고를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자, 성격의 세 가지 양상입니다. 역동성, 인간성, 형성, 자아상, 형성 이렇게 있고요. 경영형식, 원형적, 병렬적, 통합적 병영형식이 있어요. 원형적 경영형식은 감각과 심상이 조직화되지 않은 채로 흘러가는 유화적이고 원초적인 경험형식이고요. 병렬적 경험형식은 불안을 감수하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여 경험하는 거고요. 통합적 경험형식은 현실을 유연하게 수용하고 그 다음 통합하는 성숙한 정서적 교육 방식입니다. 최후 목표는 병렬적에서 통합적으로 가는 거고요. 성격 발달은 일생에 걸쳐 형성되고요. 가장 토대는 유아에서 청소년 시기예요. 대인관계 원형 이론, 리어리의 원형 모델이 있어요. 개인의 성격은 대인관계 패턴을 의미한다. 중요한 가치는 권력, 지배성, 복종성, 사란, 친애, 증오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고요. 혼이의 신경성적 이론에서 기본적 불안은 애정과 사랑 확보, 복종, 힘, 성취, 철회 이렇게 있습니다. 신경적 욕구는 개인이 안전을 얻기 위해 기본적 불안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방어적 태도고요. 신경적 경향성은 신경적 욕구에 따라 강박적으로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예요. 그래서 선행형, 공격형, 고립형 성격이 있습니다. 자아는 주관적 현실자와 객관적 현실자와 이상적 자아 있는데요. 주관적 현실자는 아동의 모략감을 부모가 강화시켜서 형성되는 손상된 자아상이에요. 그래서 목표는 자아 실현 추구하고 자신의 가치와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단 객관적 실제 자아는요. 타인에 의해 관철된 사람에 대한 객관적 총합이고요. 이상적 자아는 자신이 되어야만 하는 자아를 말합니다. 프롬의 성격 유형의 도피 기제 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유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부터 도피하고 잃어버린 안전을 되찾기 위해 사용하는 정신적 기제고요. 권위주의, 파괴성, 자동적 동조가 있어요. 자동적 동조는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포기하고 사회문화에 의해 지배되고 선호된 성격 유형을 채택하는 겁니다. 네. 성격 유형에는 비생상 성격 유형이 있고 생상적 성격 유형이 있는데요. 그리고 머리의 욕구 동기 이론에서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 이렇게 또 나뉘고요. 프로이트와 구분해보자면 유사점은 성격을 원초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차이점은 머레이의 원초와는 부정적인 충동마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격 체제의 욕구에 볼게요. 욕구의 우세성. 욕구는 행동을 유발하는 긴급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욕구의 융합. 어떤 욕구들은 서로 보완적이고 반일 행동을 통해 충족될 수 있고 일련의 여러 행동들에 대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일단 보조.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욕구를 활성화하는 상태고요. 압력은 알파 압력과 베타 압력이 있습니다. 알파 압력은 객관적으로 지각된 압력으로 직접적으로 현실 반영한 것이고요. 베타 압력은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욕구와 환경적 요인의 압력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성격 발달은 성격의 개인차 로 나뉘어지고요. 모든 사람은 5단계의 성격 발달에 기초한다고 했습니다. 폐서 콤플렉스, 보강 콤플렉스, 한문 콤플렉스, 요도 콤플렉스, 거세 콤플렉스 순으로 이어지고요. 그 외 사회학습에는 켈리의 개인 구성 개념 이론, 과학자로서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은 과학자로서의 자신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사건을 예측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고 하고요. 개인 구성 개념은 사건을 해석하고 예언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인지적 구조 또는 개인이 세계 속에 있는 사건을 보는 방식이에요. 구성개념적 대안주의는 인간은 개인 구성개념을 각 상황에 맞는 대안적 구성개념으로 수정하거나 대체하면서 현실에 적응해 간다는 것입니다. 편의성 범위는 한 구성개념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일련의 사건으로 한 구성개념의 편의성 범위는 영구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편의성 초점은 구성개념이 가장 잘 예측될 수 있는 사건으로 한 구성개념 편의성 초점은 그 편의성 범위의 한 부분입니다. 예측 효율성은 정의 확장을 통해 개선될 수 있고요. 정의는 과거에 적용됐던 방식으로 구성개념을 유사하게 적용하는 거고 확정은 구성개념의 편의성 범위를 증가시켜서 구성개념의 유용성을 확대시키는 겁니다. 일단 부정적 성격 형성의 원인은 결함이 있는 개념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적절한 구성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런 불확실감과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런 경험이 불안이 된다고 합니다.
역할 균형 개념 목록검사는 1년형과 극자형이 있고요. 고정 역할 치료의 순서는 이제 자기 성격 모사, 고정 역할 모사, 고정 역할 시연으로 이어지고요. 목표는 성격의 재구성입니다. 고정된 특정 인물의 역할 시연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로터의 사회학습 이론은 기대 강화 가치 모델이 먼저 있어요. 성격은 학습되고 구체적으로 목적으로 동기화 된다. 행동 잠재력은 F 기대 대 결과가 강화 가치 있고요. 세 가지 기대, 단순한 인지 혹은 자극의 명령, 행동 강화에 대한 결계, 강화 순서에 대한 기대 있고요. 강화 가치는 개인이 여러 강화 중에서 특정 강화에 대해 중요성 혹은 선호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통제선은 내적 통제 소재, 외적 통제 소재 있고요.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강화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알려주는 매우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인의 신념이에요. 내적 통제 소재는 이제 강화나 성과가 자신의 노력이나 개인의 특징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기대고요. 외적 통제 소재는 성과는 행운, 운명, 기회 등 외적 힘에 대해 좌우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위그필드 에클스의 기대 가치 이론인데요. 성공 기대와 과제 가치가 있어요. 성공 기대는 과제 난이도 인식하고 자기도식하는 거고요. 과제 가치는 내재적 흥미, 중요성, 효용 가치, 비용 등을 말합니다. Y나 기인 이론 내적, 외적, 안정적, 불안정적,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이 있는데 능력, 노력, 행운 보겠습니다. 능력은 안정, 내적, 통제 불가능하죠. 노력은 불안정하고요. 내적이고요. 통제 가능합니다. 행운은 어때요? 불안정하고 외적이고 통제 불가능합니다. 또 다른 기인 방식은 전반적 기인, 특수적 기인, 우울 유발적 기인이 있고요. 울프트 특질을 보겠습니다. 개인 특징은 행동 수준에 미치는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요. 주 특징은 아주 강력해서 개인의 모든 행위를 지배하는 거예요. 중심 특질은 여러 행동에 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2차적 특징은 개인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개인 특질이에요. 그래서 더 일관적으로 나타나죠. 기능적 자율성은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의 동기는 그러한 동기가 원래 나타났던 과거 경험에 기능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으로 봅니다. 두 가지 소조는 지속적 기능 자율성과 고유자아 기능 자율성을 봅니다. 고유자아는 자아 또는 자기를 말하고요. 어떤 동기를 유지하고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고유자아 기능 자율성은 지속적 기능 자율성보다 중요한데요. 지속적 기능 자율성은 일상적인 과업을 통해 수행해 나가는 습관적인 방식을 이해합니다. 캣의 특질 이론 볼게요. 올포트와의 차이는요. 올포트는 개인 내에 실제하는 모습으로 봤는데 캣은 행동의 객관적 관찰에서 초론되는 가설적 혹은 상상적 구성 개념으로 봅니다. 공통특질 내의 독특한 특질. 공통특질은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 소유한 특질이고요. 독특한 특질은 인간의 개인차를 반영한 것으로 개인 혹은 소수의 사람이 갖는 특질입니다. 그럼 능력 특질은 주어진 상황의 복잡성을 처리하는 개인의 기술을 의미하고요. 기질 특질은 개인의 행동에 대해 일반적 스타일과 정서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동적 특질은 행동 추진력인 개인의 동기, 흥미, 야망을 의미하고요. 표면 특질과 근원 특질에 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안정성과 연속성으로 분류되는데요. 표면 특질은 몇 가지 원천 특질 혹은 행동 요소로 구성된 성격 특성이에요. 원천 특질은 안정적이며 연속적인 단위 성격 요인으로 행동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주요 평가 방법 L데이터, Q데이터, T데이터 이렇게 있고요. 아이젠크의 생물학적 유형론의 성격에 세치한 PEM 모델이 있어요. 외향성, 신경질 성향, 정신적 성향. 성격이 5인 모델, 신경증 성향,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이렇게 있고요. 5요인 이론의 한계점은 이론적 기반이 일단 취약하다는 거 있고요. 그다음 성격의 내면적 구조나 역동 과정에 대한 선별을 제시하지 않고 개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성격 특질을 포함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일단 유형론 특징론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개인을 그중 하나의 성격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의 성격 전반을 이해하고자 하는 건데요. 한계는 개인차가 존재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일단 범주적 분류는 성격의 개인차를 질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동질적 성격을 공유하는 여러 개의 성격입니다. 성격과 동기, 정서, 행동 적응에 대해서 볼게요. 욕구, 압력, 동기의 행동과의 관계는 욕구 압력이 동기로 가고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갑니다. 데시아 라이언의 자기결정성 이론에서 내재적 동기는 과제 그 자체에 대한 흥미고 외재적 동기는 보상 때문에 이제 과제에 참여하고 외부된 조절, 내재된 조절, 이렇게 확인된 조절, 통합된 조절로 나뉘죠.
외재적 조절에 대해 유발되는 네 가지 유형의 조절 양식, 외부된 조절, 내사된 조절, 동일시된 조절, 통합된 조절 나뉘고요. 정서지능 3일 모델, 정서지각, 정서활용, 정서이해, 정서관리 되고요. 등에게 지능에 대한 암묵적 관점 보겠습니다. 고정마음 자세는 학업지능은 지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선천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봤고요. 성적마음 자세는 학업 성적은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서 노력한 결과이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공격성 이론입니다. 공격성의 원인은 프로이트는 이제 타나토스라고 했고요. 좌절 공격 가서는 좌절이 충격 초동을 일으킨다 했습니다. 정화가설은 공격 행동을 관찰하거나 실제로 공격 행동을 하면 공격 추동이 감소되고, 고전적 조건 형성은 공격 행동과 특정 자극 간의 연합 유사한 상황이고요. 조작적 조건에서 강화를 받으면 공격 행동이 일어나고요. 사회학습이든 관찰과 모범학에 대해서 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호와 박력에서의 편파는요. 공격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체험을 상대방의 고의적인 공격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역시 공격적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히긴스의 자기 불일치 이론인데요. 자신에 대한 평가 과정을 자신에 대한 관점, 자신의 영역, 자기 안내, 자기 불일치 이론, 우울, 불안 이렇게 씁니다. 자기 불일치 이론은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간의 불일치, 실제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 간의 불일치도 감소하는 동기를 가집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건강한 사람은요. 대상 항성성을 확립한 사람, 대상에 대해 통합성을 확립한 사람, 개별화가 잘 된 사람, 자기가 잘 확립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병리적 현상은 분리, 소사적 동일시, 애착과 개별화 간의 불균형, 변형적 내면화의 실패로 보면 되고요. 달라드와 밀러의 추동심리학은 접근, 회피, 접근, 회피, 이중 접근, 회피 갈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트 2 성격심리가 이렇게 끝났습니다.